어학원을 이제 한 달 살기 식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들이랑 이제 둘이 갔다 왔고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졸업식 끝나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때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스파르타, 뭐 세미 스파르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놓은 게 있는데 뭐 다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고 어학원들마다 약간 그 운영의 형태가 교육의 운영 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막 스파르타는 정말 막 공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완전히 예전에 뭐 기숙사 무슨 학교처럼 막 무조건 영어 수업을 위해서 굉장히 그 깐깐한 그런 운영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평일에는 뭐 외출이 불가한 데도 있고요. 단어 시험을 봐가지고 그게 통과가 돼야 뭐 주말에 겨우 외출이 되는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뭐 세미 스파르타니 뭐 이게 점점 약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뭐 평일에 뭐 외출도 자유롭고 뭐 주말 외출은 당연히 자유롭고 뭐 통금 시간도 뭐 정해져 있지 않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부에 대한 강도, 공부에 대한 강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공부에 대한 강도가 어느 정도의 어학원으로 보낼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부모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애만 보내도 되는 데가 있고요. 꼭 부모가 또 같이 와야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애만 보내는 데는 캠프라는 이름이 보통 붙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아마 인솔하는 인솔자가 한 명이 데리고 가서 아예 그 애를 케어를 하는 거죠. 그 캠프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는 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부모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그러니까 부모가 따라가서 같은 기숙사 안에 있느냐, 아니면 외부 숙소를 얻느냐. 기숙사에 이제 있는 경우에는 그냥 부모가 애를 이제 케어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이제 부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들도 교육을 들어야 되는 또 어학원이 있고, 부모는 교육을 안 들어도 되는 어학원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애를 이제 통학을 보내는 게 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또 외부에서 통학을 보내는 데는 보통 부모가 이제 그거를 들을 필요는 없죠. 애만 그냥 학원에 보내면 되는 거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저는 어떤 식이었냐면 사실 찾아볼 때 막 엄청나게 무슨 막 영어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어학연수 가기 2달 전에 저희가 스페인 순례길을 다녀왔는데 우리 아들이 영어 공부를 그렇게 따로 시키진 않았거든요. 근데 잘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랑 얘기하는 걸 별로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러면 얘한테 한번 경험이라도 한번 시켜봐야겠다. 사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영어 쓰는 사람들이랑 말을 해본 적이 있나? 사실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찾았던 기준은 뭐였냐면, 그래서 굉장히 널널한데, 그러니까 뭐 스파르타 이런 거 붙는데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통금 시간 없고 뭐 평일 뭐 이렇게 외출 당연히 자유, 뭐 주말 외출 당연히 자유, 이런 거여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등치는 크지만 혼자 보내는 건 조금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 근데 밖에서 살든 기숙사에 살든 상관은 없다. 근데 나한테 기숙사에 산다고 했을 때 영어를 공부하라고 하지 마라. 이제 그런데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싼 곳.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엄청나게 막 영어 막 교육을 시켜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경험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저렴한 데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맞았던 데가 저는 글랜트 어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글랜트 어학원의 아무래도 최대 장점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격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모든 그 세부의 어학원들을 막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가격이 정말 제일 쌉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한국인 원장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기 전에는 한국인 원장님 별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뭐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뭐 물어볼 수 있다던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심지어 저 환전도 해주셨거든요. 원어로 이렇게 환전도 해주시고 엔간한 건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원장님이 생각외로, 저는 원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그냥 필리핀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진짜 거의 하루 종일 거기 계세요. 사무실에서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약간 처음에는 저도 그냥 별로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닐까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막 당연히 거기 계시겠지 그러고 맨날 이제 물어본 적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말하자면 아무리 봐도 시설이 좀 안 좋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랑 비교해서 시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약간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금액이 싸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른 데랑 비교해보면 이제 막 되게 의리의리한 데가 많아요. 요즘에 계속 좋아지고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고 막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그런 어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시설이 굉장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학원을 선택할 때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어떤 거가 되게 필요하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세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갈 때부터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영어를 진짜 기가 막히게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럼 비싼 돈 써야죠. 한국에서 그냥 원어민 데려다가 하든가, 아니면 미국을 보내던가 호주를 보내던가, 적어도 완전 영어권 국가에 완전 네이티브가 되는 그런 곳을 보내서 비싼 돈을 내야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필리핀 그리고 세부 이런 데로 어학연수를 보내는 이유는, 저는 얘가 엄청나게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부에서 일하는, 예를 들면 세부 어학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일하는 영어 선생님들의 수준이 우리가 기대하고 엄청나게 되게 잘하는 그런 선생님은 저는 아닐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어학원이 세부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일하는 영어 선생님들이 다 정말 대단한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영어를 잘하긴 하겠지만 가르치는 경우는 또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교육을 잘하고 엄청나게 잘 가르칠 거야. 되게 수준이 높을 거야. 저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적은 돈은 아니죠. 어디를 가든 200, 300, 400 이렇게는 한 달에 될 텐데, 적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너무나 엄청난 교육의 효과, 이거를 원한다고 가면은 저는 조금 기대치만큼 못 얻을 거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따져보자면 이제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캠프로 그냥 혼자 좋은 데를 보내든가, 근데 그게 불안하면 내가 따라가야 돼. 그럼 내가 가도 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출퇴근이 통학이 된다던가, 아니면 기숙사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든가 애랑 같이 이랬을 때 어느 가격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거의 가격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비싼 데는 음식도 되게 깔끔하고 되게 맛있는 거 많아 보이고 의리의리해 보이고, 가격이 떨어질수록 아무래도 시설은 안 좋고 음식도 되게 허접해 보이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교수법이나 어떤 선생님의 퀄리티나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개 중에 여기는 어떤 자격이 있는 선생님만 뽑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죠. 연관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금액이 이만큼 있고 이만큼을 쓸 수 있어 라고 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연관되는 게 뭐냐면 바로 시설과 저는 음식이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비싸고 돈을 많이 넣었어.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이 정도 숙소에 이 정도 음식이면 될 것 같아, 이럴 수 있죠. 근데 내가 금액이 되게 작아. 그리고 나는 여기가 이런 음식과 이 정도 숙소라는 거 알아.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시설과, 만약에 기숙사 생활을 하실 거라면 이 시설과 이 음식 퀄리티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은 나중에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럽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먹었는데 배가 아프다, 이제 이런 게 몇 번 되다 보면 이제 질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밥을 안 먹게 돼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비싼 데서 이렇게 뭔가 좀 의리의리하게 나온 데는 계속 먹었을까? 그럼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좀 질리는 거죠, 그 음식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가격에 따라 다음에 꼭 붙는 거는 시설과 음식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안 다뤘기 때문에 수업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는 뭐가 좋냐, 물론 이거는 다 케이스가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영어 공부를 4학년 때부터 했어요. 제가 그런 걸 안 시켰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왜 영어 공부를 안 시키냐, 영어를 제일 못했거든요, 반에서. 그래서 그때 학원 가기도 좀 창피하다고 그래가지고 윤선생 영어 교실을 했어요. 그것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그 1대1로 그 영어 쓰는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너 하고 나서 어땠냐? 좋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좋았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만족을 하는데, 이제 얘는 얘기했던 거 그냥 딱 그때 어학원 나오자마자 이제 제가 야 어땠어? 라고 이제 찍은 게 바로 이 내용. 뭐 말해 이제? 그 도움이 된 거 같아? 응. 너의 영어에? 왜? 나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하루에 한 번 이상 원어민이랑 대화를 하는 거를 한 달 동안 하는 거는 해본 적이 없지. 그치. 스페인에서도 뭐 그치. 한 2, 3일에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루에 6시간씩 한 달 동안 그 정도씩 이제 원어민들이랑 이제 원어민이 있고 현지인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영어로만 대화를 하는 근데 게 별 차이는 없어? 영어 발음이나 이런 것? 똑같아? 잘해? 발음은 필리핀 선생님들도 잘했어? 다 똑같으신 것 같고 이제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억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5교시 나 스펠 테스트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면은 노트를 펴 그러면은 공부를 해온 거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나씩 불러보시거든. 뭐 애플, 바나나, 오렌지, 피치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내가 알고 있는 건 피치인데 선생님이 발음하시는 뭐 빠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그런 발음이? 식으로 피치가 뭐 파치로 발음이 되고. 원어민 선생님 1시간 있었지? 그 선생님 발음이 그럼 다 맞는 건 아니잖아. 있지. 그치? 다 맞나? 아니지. 다 맞을. 그게 완벽한 100% 정답이 아니기도 하지. 근데 가장 영어가 잘 통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 그런 느낌이 조금은 원어민 선생님이? 그러니까 정말 영어 같은 느낌? 약간 진짜 영어 같은. 그래서 니는 지금 한 달 했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 결론적으로? 어떤 게 도움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영어를 계속 하니까? 그리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는 거의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스페인에 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우노 오렌지 주스 도스 코카콜라스 이런 식으로 했잖아. 단어 도스 코크. 근데 여기서는 거의 그렇게 항상 패턴이 똑같았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치. 거기는 매번 주문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치. 여기선 이제 막 뭐 What do you want to be 뭐 이런 거나 뭐 주말에 뭐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대화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그러니까 수업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주제를 던지고 막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막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건 클래스마다 달라. 클래스마다 다르긴 해. 내가 말했던 첫 번째 클래스는 어떻게 됐냐면은 205호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에 종이를 주셔. 책 수업이 아니야. 거기 종이를 주시면은 이제 책 산 거 있잖아. 그거는 이제 책 진도대로 나가는 수업이야. 그게 있고 책을 안 쓰는 수업이 있는 거야. 책 안 쓰는 수업은 그러면 자유 주제나 선생님 뭐 준비하는 거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한 달이 지났는데 너는 뭐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진 거야? 더욱더 구체적인 발음이랑 약간 그런 게 더 구체적이 됐다. 단어 표현. 어떤 네 회화 이런 게. 그리고 진짜 내가 많이 느꼈던 거는 뭐 나는 몇 번 뭐 한다. 뭐 대표적으로 once a week, I play, I study English once a week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표현하면은 왜 예전에 나왔으면은 그냥 이거는 나는 영어를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한다 이 꼴이잖아.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I study English one day on one week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표현이 좀 고급져졌구나. 약간 once a week 뭐 이런 거 쓰고. 그리고 약간 이제 조금 뭐 몇 번을 한다. 뭐 대표적으로 I usually I eat meals one day 3 times. 여기서 그런 거. times 이 횟수가 times로 쓰는 거와 그런 걸 몰랐었어?
알긴 했는데 아 그런 걸 잘 쓰진 않았어. 쓰진 않았고 그렇게 많이 쓰는지도 몰랐고 그냥 근데 너무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많이 쓰는 말들을 알게 된 거야. 평소 외국인들이 영어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가 그리고 그 표현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가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불편했던 게 이제 단어를 내가 배우잖아 몰랐던 단어들 그런 거는 이제 좀 번역기로 사용도 하고 그치. 왜냐면은 뜻이 진짜 전달이 안 되면은 아 영어로 얘기한 우리나라는 한국인 선생님은 한국어로 뜻을 얘기해 주는데 대표적으로 뭐 워터멜론은 수박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 선생님이 말해주시는데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은 이게 통용되는 영어 언어가 영어밖에 없으니까 영어로 이거를 영어로 또 설명을 뜻풀이를 하니까. 하셔야 되니까는 watermelon is a fruit or 그렇게. vegetable of some delicious some looks like a circle some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이제 팝하고를 또 가져오셔서 아 정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가로 세로 낱말 퍼즐 같은 거 뭐 애플 아니다 뭐 대표적으로 셀폰 스크래치 텔레비전 애플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애플은 5글자잖아. 글자가 5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5글자가 가로 에크로스로 이제 어크로스로 딱 써 있어. 그러면 거기가 1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른쪽에 1번 the number 1 is red fruit delicious and the 4 그런 식으로 문제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 그런 애기들처럼 뭐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써라 이런 게 아니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의 응용 그리고 얼마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뜻을 알아야지만 이해되고 그런 것들 스토리가 뭐 그런 식으로 딱 써있고 그걸 읽어 그러면은 이야기를 읽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퀴즈를 내는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각각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그 페이지에 넘겨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The word belongs means 쿠키 바스켓 뭐 그러면은 너가 그거 그룹 수업을 했을 때 너보다 영어를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거의 좀 비슷하게 붙여놓나? 비슷하게 붙이는 거 같은 거지. 그러니까 완전 어린애가 우리 집 같으면 우리 막내가 여기 와서 영어를 배우는 게 나을지, 그러니까 영어를 아예 잘 모르는 애기들이 와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영어를 공부하고 와서 하는 게 나을지. 네 생각은 어때? 일단은 내가 피터랑 처음 만났던 날로 돌아가면 3학년 친구? 걔랑 처음 만난 날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처음에 시험을 보잖아. 레벨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거기서 이제 단어가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상반되는 단어 뭐 스몰 빅 뭐 딜리셔스 like dislike 뭐 이런 식으로 상반되는 단어들끼리 쓰라는 거야. 뭐 early later 뭐 그런 식으로 쓰는데 거기서부터 일단은 그 뜻을 알아야지 뭔가를 하던가 하잖아. 문제 자체가 영어니까. 아 그러네. 그런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애들은 그런 것도 못 보겠네. 그냥 기초부터 해야겠네 걔네들. 완전 테스트를 그러니까 좀 하기는 애매하네. 영어의 이음자도 모르는 애들이 오면은 그냥 그러니까 서브는 지금 와도 안 된다. 썩은 안 된다. 근데 은서가 오면 어찌저찌는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은서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근데 마인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마인드가 중요하지. 그룹 할 때 그렇지. 그룹 할 때도 그룹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마인드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룹? 약간 적극적이고 말 많은 애들이 유리한 거 아니야? 그룹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너는 그룹 수업이 났어? 1대1 수업이 났어? 당연히 그룹. 그래? 내가 가장 기대되던 게 3교시야. 그룹 수업이야 그게? 3교시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서 좋은 거야? 6명끼리 6명? 거기는 이제 약간 공부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그걸로 이제 뭐 보드게임을 하든 거기서 젠가도 있고 같이 얘기하면서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우노라고 해서 외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카드 게임이 있어. 우노라고 우노 같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카드 게임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너는 거기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 나는 내 말이잖아,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쟤는 멍청이다 이렇게. 아니 그럼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야 아니면 성격이 그냥 소심해서야?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 그건 왜냐면은 몰라? 거기서 내가 볼 때 말을 거의 안 했던 사람은 진짜 소극적이네. 소극적인 사람들. 소극적인 애들은 1대1 수업하는 게 더 낫겠네. 그러면 오히려 1대1을 많이 하는 게 더 낫겠네. 그치. 그리고 그룹은 확실히 일단은 약간 친구들이 있고 나보다 똑똑하건가, 내가 A를 아는데 내가 A를 아는데 B를 모르고 쟤는 B를 아는데 A를 몰라. 그러면은 그끼리 이게 거래가 되잖아. 그런 식으로 더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도움도 있겠구나. 받고 도움도 주고. 내가 못 알아들으면 제가 알아들어서 나한테 얘기도 해주고. 네, 1대1 수업할 때 그럼 네가 다 못 알아듣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있겠네? 그치, 많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1대1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1대1 첫날, 그러니까 아니다, 수업 첫날 가장 긴장됐던 게 뭐냐면은 그룹 클래스인데 그때는 애들이랑 대면했고 그때는 그리고 나랑 걔 둘뿐이었어. 걔가 일단은 대화를 난 걸어볼 용기도 없었고, 일단 걔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냥 그냥 발렌시아라는 애가 여기 다니고 있고 같은 반이구나.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내가 학교 영어 시간에는 뭐 대충 애들한테 빌붙어가지고 야 저거 뭔 뜻이야?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여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친하지도 않았고. 야 그러면 성격이 소극적으로 1대1도 그룹도 너무 어렵겠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첫날 때 어떻게 버텼냐면은 여기서 내가 그 무엇도 알아듣지 못하면은 여기서 난 그냥 멍청이가 되는 거다.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알아들을 척이라고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다 알아듣기는 해.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나? 그리고 이제 슬슬 마음의 끈이 풀어지고 이제 걔랑도 친해지고 이제 다 알아듣고. 아 그럼 수업 시간에 그룹은 같은 수업 듣는 애들 사이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네. 그치. 그룹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근데 가장 재밌던 게 뭐냐면 이게 그 3교시 때가 희한하네. 3교시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제 친구들과의 교류는 이제 3교시가 제일 컸어. 왜냐면은 저스틴이 영어를 단어에 되게 강한 것 같더라고, 걔가 확실히. 그래서 단어에 강한 친구가 있고 뭐 문장에 강한 애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 그룹도 1대1보다도 진짜. 왜냐면은 거기서는 이제 동기들이 많아. 그러면은 이제 같이 먹고 사면서 이제 저거 뭐야? 그러면은 저거는 저거야. 그러면 나도 알려줄게. 그러면은 그럼 제가 나한테 저거 뭐야? 그러면 저거 저런 거야. 그렇게 물어보고. 저스틴도 나한테 알려준 적이 많고 나도 저스틴한테 알려준 적이 많고. 또 오고 싶어? 오늘 그래서? 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